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건설팀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11월 개해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11월 8일부터 절기상 입동이지요. 이날부터 개해월이 시작되는데요.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가을은 짧은 반면 겨울은 무척 긴 것 같습니다. 자, 이 11월 8일부터 개해월 제가 칠판에 표기해뒀는데요. 이 개해월에는 천간과 지지, 천간의 개수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천간에 정화나 무토가 있는 분들, 정화나 무토가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들 사주에 뭐 일간뿐만 아니라 일간이 정화, 일간이 무토 일간이라든가 아니면 일간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정화와 무토라는 이 간지가 있는 이런 분들이 변화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계충, 무게합 이렇게 되면 변화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물운이라든가 직업은, 배우자운, 자식운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변화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해수와 가장 밀접한 사화, 사해충이 되지요. 그 다음에 해해 자영이 되지요. 이러한 간지가 지지에 있는 분들이 11월 개월에는 변화 변동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월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대체적으로 많아지는 게 이 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소비를 하는 게 아주 현명한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지월, 해월이니까 이제 횡재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돼지꿈을 꾼다라든가 이런 길몽을 꾼 경우에는 뭐 로또 복권을 사본다라든가 어떤 상속운이라든가 투자운이라든가 이런 횡재수도 있는다에 바로 개해월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해수를 천문살이라고도 하죠. 천문성, 천문살. 자,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월지나 일지에 해수가 있는 분들, 월지나 일지에 해수가 있는 분들은 근심 걱정, 생각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사소하지. 그래서 사주에 해수가 있는 분들이 해월이 오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이제 샘솟게 되는데, 그래서 해수를 가진 분들은 너무 골몰하지 말아라. 너무 세상의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안고 살지 말고 툴툴 이렇게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국에 해수가 있는데 해수가 와도 해해 자영이 되지. 이렇게 되면 해해 자영이 되면은 뭐 진해 원진도 마찬가지인데 심리 기복, 감정 기복, 이게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신세비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망합니다. 특히 조우가 사주에 물이 많은 분들, 금수 기운이 강한 분들이 해자 축월이 되면 11월, 12월, 1월이 되면 우울한 감정이 커지죠. 예. 그리고 사해충이 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심산 멘토의 강의는 제가 칠판 제목에도 표기해놨는데 11월 개해월의 출생 월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출생했던 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분석해서 적용하면 오늘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출생월별로 개해월의 운세를 최고사주, 최악사주, 교통사주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학점식으로 A 학점부터 D 학점, 뭐 F 학점 이렇게 학점으로 제가 알기 쉽게 이제 표기해 드릴 텐데요.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최악사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최악사주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일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면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비무한 만반의 준비로 액땜을 해서 불이익이 없으시라고 이렇게 최악사주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강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화가 복이 되어가지고 이 최악사주가 최고사주로 이렇게 발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해월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양력 11월 8일부터 개해월이 되면 최고사주는 출생월별로 일단 인월생 인월 출생자는 10중 8구 긍정적입니다. 수탕기화라는 말이 적천수에 있지요. 고서 적천수에 보면 수탕기화, 화치승룡이여 수탕기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인월, 인목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 이 인목은 물기를 쭉 빨아들이죠. 진공청소기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조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인월생은 해월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10중 8구는 좋다. 그런데 간혹 인월생이 불리한 경우가 1, 20%, 최대 30%까지 있는데요. 이내 파가 작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주에 금수기운이 강한 분들. 사주에 금수기운이 강하면서 이제 인월생이 해월이 오면 조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내 파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목화기운이 있거나 목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대단히 좋습니다. 사주에 목이나 화기운이 강한 사람이 월에 월지에 인월이 있는 사람이 11월 8일부터 해월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따지면 A학점, 인해학, 목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A학점, 그 다음에 금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B학점에서 C학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묘월생. 묘월생은 어떻게 될까요? 해묘 한목이 되지. 월지가 묘월이면 해월이 되면 해묘 한목이 되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 생지와 왕지가 결합을 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상승운으로 발복한다.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합니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매매운이라든가. 그래서 월지가 묘목인 사람, 묘월인 분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다랍니다. 이렇게 운이 왔을 때, 좋은 운이 왔을 때 물러서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진취적으로 도전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월생. 어떤 분은 사해충 하면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은 변화번동을 나타냅니다. 해수는 육음이고 사화는 육양이죠. 육양과 육음이 충을 하면 굉장히 조우가 완전히 해결하지. 이걸 조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목화기운이 강하면서 이제 사월생 굉장히 좋고요. 금수기운이 강하면서 사월생은 뭐 B학점 정도 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습니다. 묘월생, 사월생, 인월생, 묘월생, 사월생은 상승운이다. 그 다음에 5월생이 있습니다. 5월생이 해월을 맞이하면 수국화가 아닙니다. 해가 아니라 이 오중기토와 해중간목이 갑기압 암압을 하고 오중정화와 해중임수가 정임압을 하지.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 서로서 이해를 하는 상부상조, 기브 앤드 테이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암합을 하기 때문에 5월생이 해수를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월생. 천문성이죠. 이것도 천문성입니다. 술에 천문이 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음중의 음이고 한습하지요. 이거는 조열하지요. 뭐 병화나 마찬가지인데 화토동법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열하고 이것은 냉랭하기 때문에 조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상승운입니다. 발복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최고 사주는 월지가 인월생, 묘월생, 사월생, 오월생, 술월생은 적극적으로 펼쳐라. 자, 그러면 최악 사주로 가겠습니다. 최악 사주는 진월생, 월지가 진월인 분, 진토가 월지에 있는 분들. 왜 최악 사주일까요? 진월생이 개해월이 되면 천간지지가 전부 물난리가 나지요. 그러면 진토는 축축하지요. 네, 화치승용. 조열한 사람한테는 진토가 좋은데 사주에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 진토가 좋은데 이렇게 진의 원지는 뭡니까? 부부, 불화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 진의 원지는 배신수라든가 일단 10중 8구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의 비문도 되죠. 원진도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부부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주다.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제가 일기예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시오. 진월생은 해월이 되면 부부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인지를 하면 그 나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고 해도 최소화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악사주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이 잘 받아들이시면 화가 복이 될 겁니다. 진월생이 아무리 아무런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가 미리 인지하고 있고 조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사주명리학이 위대한 학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월생. 이것은 뭐 최악 사주는 아니고요. 최악과 보통 사이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해신 해가 되죠. 해신 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망과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합충, 형파, 해, 원진. 여기서 해신 해가 되면 자체적으로 불평, 불만, 비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생은 해월이 되면 웬만하면 남 탓과 원망을 하지 말고 모든 게 내 탓이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전화이복, 화가 폭이 돼서 들어옵니다. 세상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월생. 자, 해자형이 되죠. 해월생이 개월을 만나면 해자형, 조우에서 불리해지죠. 육음이 다시 육음끼리 만나니까 해자형은 물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동업이 깨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해월생이 해월을 만나면.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통사주만 남았죠. 자, 보통사주는 자월생입니다. 자월생은 목화가 강한 자월생은 좋습니다. 해자 반국이 돼서. 그런데 금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자가 되면 혼잡이 되죠. 예, 정평간 혼잡이라든가 재성 혼잡이라든가 식상 혼잡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월생, 보통사주입니다. 자, 해자 축에서 자수가 빠졌죠. 축월생,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격각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축월생은 해월에 투자를 할 때 조금 조심하면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축월생 다음에는 미월생. 보통은 됩니다. 조열하지요. 이것은 한습하고 냉랭하지요. 미토가
그 해수를 만나면 조우는 해결되는데 해묘미 삼합 중에서 가운데가 펑크가 났죠. 묘목이 없는 가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성급해지고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미월생은 조금 침착하고 차분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생이 있죠. 유월생이 해수가 되면은 뭐 금생수로 무난하지만 최고는 아니다. 왕지는 그 생을 잘 하지 않지요. 왕은 그래서 한 C학점 정도 된다. B학점, C학점. 그러면 최고사주 12개월 중에 5개월, 최악사주 3개월, 보통사주 4개월. 자, 어디까지나 출생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한 것입니다. 자, 제가 5만여 명이 넘는 분들의 사주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러한 사주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빛과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이제 방문 상담도 해드리고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방문했을 때 그분의 얼굴빛을 봅니다. 얼굴빛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 다음에 목소리에 청탁, 맑고 탁한 기운을 전화 상담에서 목소리로 3초면은 저는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량과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마구작침의 자세로 그 다음에 절차탕마하면서 부단히 자신이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부정운, 하락운이 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 이 하락운이라든가 부정적인 운이 오는 사람들은 10중8구 남 탓을 합니다. 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남의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사주를 안 봐도 하락운, 부정적인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탓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이 하락운이 계속될 징조, 그 다음에 격려와 칭찬을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지금 어렵고 답답해더라도 곧 상승운으로 발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남 탓과 불평만 안 해도 모든 게 내 탓이오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움의 50%가 풀립니다. 남 탓과 불평만 안 해도 어려움의 50%가 풀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하죠. 긍정의 마인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어려울수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자, 지금 이제 10월 말에서 11월로 넘어가니까 이런 과도기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수월에서 해월 여기서 이제 내년 운세라든가 가족들의 운세라든가 뭐 자녀들의 취업운, 합격운이라든가 이 가족 상담을 신청하는 빈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제가 워낙 바쁜 관계로 이 강의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 상담이라든가 상담 신청을 쉽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제 명리적성학 강의에 대해서 멤버십 강의를 듣고 싶다. 뭐 유튜브에 멤버십 강의, 그 다음에 뭐 우등회원, 우수회원, 제우수회원, MVP 특별회원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인데요. 여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의응답식으로 가족사주나 지인사주나 궁금한 사주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증문즉설 강의를 원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일단 제 현장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직 부쩍 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장 강의에 아직은 자리가 있는데 마감 직전인 반도 있고요. 한두 명만 더 들어오면 마감이 되는 반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현장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장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유튜브의 강의가 멤버십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산진로 컨설팅 다음 카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기 현장의 모든 강의를 전부 듣고 그 다음에 명리적성학 초급, 중급, 고급 진로적성의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전 강의 모두 1200강 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유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강의하느냐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동영상 이어서 바로 강의 안내라든가 상담 신청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심사원장의 11월 개요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